겉모닝을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에 저희가 세 가지 그 루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온라인에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오늘은 그 강의를 드리는 건 이 시간에 의미가 좀 없겠다. 지금 겉모닝을 아마 팀을 짜시고 또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팀이 잘 안 짜지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내 소비자를 데리고 팀은 짰어. 근데 그 다음에 확장하고 복제시키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멈춤 단계가 있다면 그걸 오늘 좀 더 해야 다음 회계년도에 리더님들께서 9월에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이 겉모닝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좀 더 많은 소비자, 그들 안에서 또 다시 사업자, 리크루팅을 하기 좀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내 사업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리더님들께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겉모닝은 지금 해보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다들 5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서 계속 진행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5명은 짜놓기를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안에 구성원 중 5명이 다시 5명을 짜셔야 내가 확장되고 이게 복제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5명 짜고 그 다음에 6명 짜고 7명 짜고 나만 계속 짜. 근데 이것도 또 명단이 바닥이다. 그러면 사실 이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 상담하거나 제가 어떻게 진행하시거나 또 강의하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소비자한테 강의하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근육이 저희가 마이오카인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물을 하루에 500ml가 나간대. 이렇게 하는 게 상대가 그게 와닿지 않고 궁금하지 않으면 밤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자고 눈 떴으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0ml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너무 좋고 비즈니스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있어요. 밤 사이에 0.5리터나 나가? 그렇게 많이 나가?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초점을 잃잖아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예요. 그래서 처음 Y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가가 돼야 돼요.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고, 내가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가 Y가 없는 사람에게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물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것도 강의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강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건 지루함을 시작하는 알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걸 얼마나 내가 잘 소화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예요. 근데 많은 리더님들은 강의 들은 걸 강의를 전달하러 가시니까 소비자들이 아메이가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아메이는 자꾸 설명만 해.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 것인가예요. 이게 저는 항상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0.5리터의 수분이 밤사이에 나가요. 그 중에 사실 300ml 이상은 소변이에요. 아침에 첫 소변을 보면 보통 몸무게 재보세요. 비포 애프터예요. 소변을 보기 전과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체중이 보통 300ml에서 400, 0.3kg에서 4kg 정도가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다가 호흡하거나 땀으로 한 100ml 이상, 200ml 사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고 소변을 보고 체중을 쟀는데 무게 변화가 없어. 문제예요. 문제라고요. 내가 밤사이에 노폐물 배출을 안 한 거예요. 물을 원래 잘 안 드시는 분도 이래요. 왜냐면 내가 체수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해줘야 나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걸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소변을 봤는데 한 300ml, 400ml가 됐어. 자, 이거를 하루 종일 다시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이제 땀나고 하루에 소변을 보는 전체 양은 1.5리터니까 그 나머지 호흡으로 0.5리터가 나가니까 내가 모르는 것 아침에 채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200ml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전 물어봐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딱 서서 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난 자고 일어나서 애기들 30살 애들 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엄마 이러고 뛰잖아요. 여러분 뛰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뛰겠죠. 일어나서 운신한다는 말이 뭐냐면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운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동할 때 얘가 내려보내고 혈액을 돌리는데 힘이 든다예요. 이 속도를 올려주는 게 아침에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딱 섰어. 근데 바로 발에 힘이 딱 서. 되게 좋아지시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섰는데 힘이 좀 없고 바로 걸음걸이가 바로 안 되고 조금 움직이고 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동을 해야 좋아져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기부스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리의 근육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안 쓰면 엄청 태아가 빠른 걸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았지만 밤새 8시간 동안 걷지 않잖아요.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 8시간 동안 근육이 퇴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물을 먹어줘서 한번 확 돌려주는 그 시작이 내가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엄청 근손실을 막아줄 거야. 그래서 너가 나중에 80이 돼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처럼 바짝 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던가. 이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다 그들에게 와닿는 얘기로 내가 소화가 된 상태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겉모닝 가수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이드라이팅가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 사람이 저희가 물에 왜 잘 녹죠? 가수분해 돼서 이미 물에 들어가는 분자 사이즈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겉모닝을 하려면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쪼개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강의는 너무 거대한 분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개서 하나씩 넣을 건가요? 물은 이렇게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물을 한 잔을 눈 뜨고 먹는 거와 움직이고 나서 먹는 건 엄청 질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물 먹으러 가는 최소한의 걸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리끼라고 해서 머리맡에 물을 두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물을 마시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산균을 얘기하거나 가글을 얘기할 때 가글을 꼭 하세요라는 말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아침에 굳이 세균을 원샷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아침에 가글을 안 하시면 입안에 세균도 사실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세균을 아침에 원샷해서 위를 통과시키면 위산이 되게 적은 상태라 얘가 균이 안착되고서 계속 위벽을 공격할 거라고 약간의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글을 하시고 물을 마시셔서 귀향이면 유산균으로 빠르게 좋은 균을 넣어놔야 헬리코박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되게 위험한 건 아시죠?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유산균이 너무 부족해요. 유익균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면 위에 헬리코박터균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혹시 위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절대적으로 위에 유익균이 넣어야 되는데 유해균인 세균 덩어리를 굳이 아침에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글을 해요. 자기가 이제 먹을 때마다 세균을 마신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은 아니에요. 실제로 세균을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이 약하신 분, 식도가 약하신 분에게 굳이 아침에 바깥으로 내보낼 세균을 내가 왜 안으로 들여서 마시냐. 그래서 가글을 하시고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잇몸에 급성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치과를 갔더니 그냥 갑자기 잇몸이 다 부어서 어금니를 거의 다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고 가글을 하나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타사 가글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걸 봤더니 절대 먹지 마세요. 거의 X가 해골 표시 들어있는 X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글보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봐서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진짜 먹다가 죽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타사 가글이 이렇게 센 걸 처음 알았어요. 그거 쓰고 저희 가글 쓰시는 분들에게 진짜 안전하게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겉모닝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루틴에 얘를 가수분해하듯이 겉모닝을 쪼개서 얘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습관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알려서 좋은 일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고 내 근육이 나중에 얼마나 퇴화되지 않게 매일매일 물을 먹는 거와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요. 아침에 근육에 물을 공급해주는 건 내가 아주 난초에 물을 줘야 되는 그 타이밍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은 물을 먹고 자라요. 물이 없는 근육은 근육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주는 거는 근육과 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겉모닝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강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리더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니즈에 맞게 내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많이 소비자나 알렸던 것 중 하나가 저는 모녀 플랜 많이 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겉모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타임스탬프 얘기하는 전화하는 걸 한 30분에서 타임스탬프 앱을 깔고 이렇게 해서 저 엄마가 지금까지 올리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분에게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저희 엄마가 5시 5분에 올려요. 이제 저는 엄마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가 80이신데 아침에 5시 5분에 기상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녀간에 아무리 멀어도 아침마다 안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가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을 고르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결혼하면 다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안부를 볼 수 있는 걸로 써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거의 8시 때에 올리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엄마를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8시 때에 올리는데 저 엄마가 어떤 날 제가 6시 몇 분에 올렸어요. 그러면 전화 와요. 오늘 왜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저 또한 아침에 1번으로 안 올렸으면 엄마가 안 올렸으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서로가 멀리서 각자의 건강을 올리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모녀 간에 너무 좋은 커뮤니티로 아침에 건강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비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자유예요. 겉모닝을 해야 해. 근조실이 지금 이게 1,300만 원짜리래. 해봐야 1,300만 원의 생각이 없으신 분은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Y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나랑 함께 습관을 들일까 이걸 먼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궁리해서 그 다음에 이분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PPT 하나 띄우고 PPT 잠깐만 한 장이에요. 달랑 한 장. 요거 달랑 한 장 보시면서 제가 이거 인바디 보는 법을 옛날에 앞장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뒷장을 하려고 뒷장만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맨 상단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위삼각이에요. 리더님들 이거 많이 보셨죠? 자기 연령대에 따라서 되고 이 위삼각인데 밑에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5.2예요. 그쵸? 이 5가 넘어가야 세포가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위삼각의 뜻은 세포를 튕겨 나오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면 튕겨서 높게 나가니까 수치가 높아요. 근데 세포가 찌그러져 있으면 흡수를 하겠죠. 파장을. 그래서 각도가 낮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3.0 미만은 없는데요. 만약에 3 쪽으로 붙어 있거나 3에서 바닥 쪽에 있으면 실제로는 암을 의심할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 지표이기 때문에 3.0 미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만약에 3.5 이하시면 이분은 병원에 가서 염증 수치나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보셨죠? 그 다음에 밑에 내장지방 단면적이나 비만 같은 건 다 앞장에도 있는 거라서 오른쪽을 제가 저희 프로틴과 연결해서 보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오른쪽에 근육 영양 평가가 있어요. 밑에 수치 보면 이 계산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원래 골격근량의 뭐 제곱을 체중으로 나눠서 하는 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이게 나온 수치예요. 6.2잖아요. 여자분은 5.4 이하면 근감소증이에요. 근감소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엄청 빠르게 감소하는 분들이 5.4 미만이에요. 남자분은 7.0 미만이면 근감소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바디를 재시고 이 근육 영양 평가가 겉모닝으로 아주 잘 바뀌는 수치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만약에 내가 한 5.0이었어. 근데 내가 겉모닝을 2달 동안 해서 이 근육 영양 평가에 만약에 얘가 6대로 올라갔어. 이분은 근감소증이 없어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는 사실 인바디표에 없어요. 그런데 겉모닝으로 물과 프로틴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리더님께서 소비자들 거 인바디 비포 애프터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당장에 체지방량이나 골격근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 근육 영양 평가가 겉모닝을 잘하신 분들이 이 점수가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걸 보여드리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신뢰하기가 좋겠죠. 근감소증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근감소증에서 대표적인 여성 질환은 뭐예요? 일단 요실금은 기본 깔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살에 잘 걸려요. 딸꾹질도 잘해요.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근육들의 소근육부터 무너져요. 눈꺼풀 잘 안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자꾸 혀가 꼬여요. 그리고 밥 먹으면 자꾸 턱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줄줄 새요. 그리고 혀를 잘 깨물어요. 왜? 말할 때 음식을 씹을 때 혀가 엄청 빠르게 피해주거든요. 여러분 혀를 편안하게 넣으면 이빨 위에 얹어져요. 근데 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싹싹 피해 다녀요. 너무 잘 피하죠. 근데 이걸 못 피하는 거예요. 근육이 퇴화되면. 그러니까 이 혀의 근육이 혀가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혀의 근육도 떨어지니까 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대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톤이 잘 안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근감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가 생긴 데가 아니라 이런 증세들을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내가 그런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건 너무 가볍게 시작하는 아침에 정말 단 5분으로 이게 바뀔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Y가 생겼고 그분들이 먼저 겉모닝에 대한 Y가 자기는 겉모닝은 모르지만 진짜 아침 루틴에 나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어. 내가 아침에 그리고 입이 많이 마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밤사이에 그 세균 증가도 있지만 호흡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근육이 없어서예요. 점막이 말라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증세가 있을 만한 연령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연령대가 20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바짝바짝 걸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들은 어차피 뛸 거잖아요. 그들은 다이어트를 얘기하거나 피부를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요 습관으로 저는 소비자의 제가 이제 그 소비자 중에 20대, 30대 초반 여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겉모닝으로 자기가 원래 물을 잘 아침에 안 먹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간헐적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물 마시고 요거만 하라고 어차피 당은 없으니까 했더니 여드름이 나는 게 되게 많이 완화가 된대요. 그리고 생리 때마다 뾰루지 나는 분들은 꽤 많이 좋아져요. 이게 호르몬 주기와 관계 있는 건 단백질과 영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그 연령대에 맞는 사례를 내가 몇 가지를 셀렉을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40대면 40대에 맞게 또 어떤 분은 폐경이 됐는데 다시 컴백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대요. 혹시 자궁 근종이 있어서 하혈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생리래요. 그래서 겉모닝으로 한 2달 반 하셨는데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없는 분도 있어요. 반응이 없는 분들은 건강할수록 반응이 적어요.
좋은 습관으로 지금 노화가 지연되고 있고 매일매일 이 습관이 나중에 한 2, 3년만 지나도 되게 많은 차이를 느낄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디테일한 사례를 내가 스토리로 내 감동을 넣어서 그들의 Y에 맞게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굿모닝이랑 우리 이런 챌린지가 있어. 너도 팀을 짜봐. 선물을 줘. 요거는 첫 번, 한 달째.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진 걸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얹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회계연도를 준비하고 구조를 짤 것인가 보시면 지금 리더님들이 내가 나루부터 시작해서 굿모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레그별 굿모닝을 하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6레그를 저희가 642를 짜는데요. 642의 인원을 다 해보면 78명이에요. 그래서 굿모닝 78명이면 실제로 다이아몬드예요. 리더님들이 굿모닝 몇 명 있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굿모닝을 20명 이상 모으는 리더는 거의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이거나 파운더스 PT 이상 리더님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이 목표하는 인원을 계속 늘려보세요. 5명이면 빌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가정을 포함해서 그들 안에서 4명이 짜졌어. 그러면 여기가 3%는 돼요. 3%는 앞으로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 가정이 굿모닝을 다 하면 무조건 새 회계 정도에 저희가 장소 하잖아요. 굿모닝 장소를 하게 되면 그들은 무조건 3% 볼륨은 하는 레그가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부터 레그별로 6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1대1, 2대1, 3대1 상관없이 만들어서 내가 6명을 지금 이상 데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버전은 6명 인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레그에 몇 명인가예요. 레그별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가 여러분의 다음 회계연도에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캐시백을 좀 많이 받으려면 레그가 6개가 벌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굿모닝의 인원으로 내가 레그를 구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6레그를 이렇게 짜시면 빌더고요. 여기에 4명이 붙으면 이분이 자기 포함 5명을 짜니까 이분이 빌더가 돼요. 빌더가 되니까 당연히 나는 6명의 빌더 볼륨을 데리고 가게 되니까 3천만 PB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천만 PB 정도를 한다면 리더님들이 내 수입은 어떨까요? 이때 리더님들이 보석이 아니시면 당연히 퍼포먼스 엘리트까지 가실 거예요. 캐시백을 꽤 많이 받으실 거고 연봉은 5, 6천이 넘어가시겠죠. 이들 중에 몇 명은 사업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2명이 더 내려가는 단계가 되는 게 이 8명이 추가로 오면 여기가 전체가 12명이 되고 이 사람 포함 13명이에요. 10명이 넘으면요 무조건 PT는 돼요. 그래서 플래티늄 리더님들이 보통 10명에서 12명 사이를 데리고 있어요. 파운더스 PT 리더님들은 2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이런 레그가 6명이니까 78명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더님들께서 나는 지금 한 50명을 데리고 있어. 이렇다면 에메랄드는 충분히 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미리 이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 물만 마셔도 되고 유산균만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을 나는 9월 안에 SOP, BSOP, 장소 이 2개를 더해서 50%의 내 매출액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00만 PB를 하고 있다면 나는 이 2개로 11% 볼륨 아니면 200만 PB는 나는 이 2개로 만들어야지. 이 계획을 짜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00만 PB인 Q가 목표라면 나는 SOP와 장수호로 500만 PB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더 세부화해서 이제 회계연도 계획을 맞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의 비율도 맞춰보세요. 그럼 일반 장수호는 PB가 높지 않죠. 10만 원 이상이라 실제로 평균 PB가 2만 PB예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보통 2만 3만 PB가 움직이는 게 장수호예요. 근데 이거를 굿모닝 장수호로 바꾸는 걸 몇 개를 나는 굿모닝 장수호로 이 볼륨을 만들 것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더님들한테 회계연도에 자 나는 여기에 겉모닝에 여기 10명을 모을 거야. 10명 중에 장수, 그 다음에 비장수, 저기 뭐지? SOP, 그 중에 겉모닝 장수라고 나는 다 바꿀 거야. 왜냐면 그냥 장수는 함께 할 거니까 이만 PB는 패스. 그렇게 해서 겉모닝과 이거 두 개를 나는 PB를 얼마 정도를 잡을 거고 겉모닝은 여기서 몇 명 정도를 겉모닝 장수를 해야지 하고 이 레그 6개의 4레그의 2레그까지 78개를 그려보세요. 다 그려보세요. 그게 리더님들 회계연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새 회계연도에 리더님들이 지금 뭐 해야 될지 8월에 뭐 해야 될지 9월에 어떻게 될지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겉모닝 사람 모아서 챌린지 해야지 했더니 한 줄만 계속 아는 사람들만 해요. 내 볼륨은 늘어나지 않아요. 내 볼륨을 늘리려면 6개의 방향성이 필요해요. 내 사업이니까 내 비즈니스니까 6개를 가지고 내가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만나서 여기는 10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안 모여. 그래서 여기만 계속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모이는데 가수분의 대시라는 거죠. 내가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처럼 쪼개져서 물 먹는 것부터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세균 원샷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다시 모아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살이 붙어서 내려가는 거에 한 레그 한 레그가 신경이 써서 얘가 펼쳐지고 이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몰라요. 상상하세요. 저는 아까 이견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상상해야 되느냐예요. 이미 이 레그로 모두가 겉모닝을 하는 여러분 파트너 80명을 이상을 상상하세요. 그렇게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난 어떤 리더로 되겠을까가 내일 모레 일어날 것처럼 정확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연령대 쓰셔도 돼요. 전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50대 여성, 애기 다 키웠음, 뭐 직장을 다녔다 은퇴, 뭐 이렇게 키는 몇에 몇 이렇게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내가 안 보이면 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볼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미지를 띄웠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 유사한 사람이 가면 내가 더 친절해지고 내가 뭔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지고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더상을 먼저 띄우세요. 아는 사람 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을 쥐어짜서는 내 머리에선 안 나와요. 수탉은 알을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리에서는 더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괜찮은 이미지인 다른 리더님들의 이미지를 막 띄워서 여기에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유사한 이미지면 좋겠어. 여기에 머리는 쭈삣쭈삣한데 엄청 강하시고 주먹 엄청 크시고 막 키 작은데 죄송해요. 키가 크지 않으신데 엄청 활발하신 남자 리더가 계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을 띄우시는 그렇게 상을 띄우는 거죠. 리더분들한테 조대천 스폰서님이 오늘 왔어요. 사업 해보겠다고 했어요. 손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부터 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 분으로 여기 6명이 다 찬 거예요. 어떻게 안 좋겠어요. 내가 막 가꾸는 파트너가 아닌 큰 리더가 올 거라고 믿으려면 내가 먼저 상상하고 내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지 내가 접시인데 이 위에 컨테이너를 담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배만큼 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컨테이너를 실는 일이지 접시 위에 구슬 들고 흔들흔들 불안하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띄울 것인가, 겉모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겉모닝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물 마시고 사진 찍고 오늘 소개팅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려고 겉모닝을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애국자라고 우리가 전 국민이 함께해요 이거 아니고 내 사업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하려면 내 이미지가 굉장히 정확하고 겉모닝으로 온 리더라면 엄청 탄탄할 거고 이미 네트워크를 짤 줄도 알 거고 그들이 아메이만 알아들으면 너무 큰 리더인데 안티야. 열심히 가세요. 아메이게 안 하고도 만나셔야죠. 그분들이 큰 리더가 되지 한 번에 왔는데 예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리더분들이 키울 때가
때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어려운 위기를 택하는 건 아메이의 선택하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아메이가 쉽고자 온 건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자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일에 초반에 쉬우면 뒤가 어려워요. 아메이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좀 부딪히고 어려우면 뒤에 큰 리더들은 스폰서가 상관없이 움직여요. 제일 좋은 건 여섯 레그가 그냥 알아서 막 돌아가서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PB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걸 상상하시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조재청 한말서 스폰서님은 몇 시에 독립할까? 한 1, 2분 안에 막 후딱 독립이 끝나시지 않겠어요. 너무 여러분의 바라는 상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이 저는 1000만 PB가 언제 독립될까를 고민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꽤 빨리 독립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걸 기대하고 사업한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을 보고 뛰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이아몬드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레그를 내가 그릴 줄 알아야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요. 들어서 앉는 것보다 사실 들어서 뛰는 거죠. 레그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미지를 띄우시는 거예요. 30대 애기 하나인데 너무 열심히 살고 부부 사이 좋고 경제적인 대기업 다니고 이런 여자분이면 좋겠어. 난 여자가 너무 많아. 남자 리더 한 명 씩씩한 중성적이고 요리도 하고 여자 같은 남자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각자 한번 이 4개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쥐어짜게 되고 궁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방향성